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하태경 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하 의원님, 예. 혹시 당 혁신위원장 하세요? 그 최고위원 중에 누군가가 이제 뭐 저를 추천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아, 들었는데 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혁신이라는 게 이제 당 주류랑 이게 좀 어렵죠. 당 주류랑 소통이 또 되면서도 예, 큰 변화의 메시지도 줘야 되는데 예, 그럼 주류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아하. 주류가 아니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준석하고 가까우면서 이준석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되는 예. 이게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 의원님 이름이 거론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제 이준석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하는 저는 밉지만 추천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이제 대표나 다른 지도부 입장에서는 자기들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이런 이야기 밀어붙이면 오히려 당 내용만 커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배팅을 해야죠 지도부에서. 배팅을 하는데 하태경 의원에게 배팅하면 받으실 생각은 있습니까? 그 십자가 짊어지실 생각은 있습니까? 이제 몇 가지 조건은 필요하죠. 음, 예를 들어서 예, 뭐 혁신위에서 결정이 된 사안은 예. 거부하지 마라. 이게 아, 제일 중요하죠. 최고위,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거부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게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 하나 또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혁신 인사 내가 누구 뽑든 예. 그 관여하지 마라. 혁신위원 혁신이 누구 뽑든 구성. 관여하지 말라. 그 두 개죠. 뭐 독립성과 구성의 자율성. 예. 거의 전권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는 해야 당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예. 민주당처럼 혁신 이야기하는 거 뭐 사실상 그 최고위도 거부하고 의총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총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이 2탄이 되진 않겠다. 그렇죠. 그렇게 할 거면 안 들어가죠. 그렇게 할 거면 안 네, 들어가겠다. 그 정도 전권을 준다면 받을 생각은 있다는 말씀. 그 지금 거론이 되는 사람이 지금 하태경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또 뭐 정운찬 전 총리, 김병준 위원장, 또 김한길 위원장 이름 뭐 이렇게 비공개 간담회에서 막 나왔다는 거죠 지금. 언론에 뭐 그렇게 나왔죠. 다 훌륭한 분이시고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권은 줘야 된다. 예. 전화를 받긴 받으셨어요? 아니요. 이제 전화는 안 받고.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전원으로. 중에서도 저랑 이제 소통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해서 들으신 거군요. 그런 제안이 전해서 들어왔다. 그렇지만 전권을 줘야 나는 받겠다. 이런 말씀. 그 전권을 줄까? 누가 오든, 그러니까 하의원이 오시든 누가 오든 정말로 그렇지 전권을 줄까요? 않으면 제대로 된 혁신위원장 뽑기 힘들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김기현 지도부의 신뢰도는 더 추락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결단하셔야 될 겁니다. 누가 오든. 그렇습니다. 누가 오든. 알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큰 뉴스 하나를 던져주셨어요. 하태경 의원께서. 아니, 하태경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떠나갖고 수도권에 도전하겠다, 험지 도전하겠다, 이 선언하신 게 보니까 12일 전이에요. 거의 2주 됐어요. 예, 그렇죠. 예. 이 결단이 신호탄이 돼서 아마 중진들의 험지 출마 도전이 줄이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예. 이번 타자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님이 그런 말씀했죠. 이제 그 실현 가능하지 않다. 어려울 것이다. 그 저는 이해를 해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도 이제 환영받고 또 승산도 있고 이제 그런 의정 활동을 해온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저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정몽준 모델이 있거든요. 예. 이제 지난번에 저도 쭉 찾아보니까 성공한 모델이 2008년에 정몽준 의원이 울산에 계속 계시다가 서울에 오셔서 됐잖아요. 됐고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오래된 소신이었고 왜냐하면 지방에서 영남에서 3선 정도 하면 그다음 당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하나의 좀 문화로 왜냐하면은
삼선하면은 올라오는 사람을 더 우대한다. 사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3선 정도 한 분들은 지역구를 바꿔야 된다는 게 늘 혁신안으로 거론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법안 발의도 했고. 법안 발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 문화를 혁신하는 물론 지금 그렇다고 현재 3선 이상을 다 올라오게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영남에서 국회의원 하는 분들은 내가 전국형 정치인이 되겠다. 그래서 3선 정도 하면 이제 수도권 가서 당의 확장성을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당의 DNA가 되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희망이시죠. 그래서 제가 솔선수범한 것이죠. 근데 하태경 의원은 전국구 스타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전이 가능하지만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 지역형 중진들이 과연 수도권에 와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희생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선 때 들어와서 여러 정치인들, 선배 정치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고향에, 내 지역에 봉사하는 게 정치인의 소명이다. 여기 내 정치 인생 시작도 끝도 여기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지역구 출마하면 내 뼈를 여기에 묻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당의 기존 문화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 대한민국이 하나고 그래서 다른 나라도 이런 사례는 드물어요, 사실은. 그래요. 일본이나 미국도 지역구 잘 바꾸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그럼 이번에 2번 타자가 나오겠습니까? 2번 타자, 3번 타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정계 은퇴 말씀도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 진정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총선 지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렇죠. 그 정도 각오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직상의 각오로.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2번 타자, 3번 타자 중에 한 분이 될 수도 있어요?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정계 은퇴 카드까지 던진 분이면 그죠. 이왕 죽는 건데 사직상의 각오로 충분히 고민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죽는 거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확정은 아닌데 그 정도 각오라면. 그렇죠. 그 정도 각오가 있으시면 그리고 이게 이제 당 대표가 수도권에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의 고민의 중심이 수도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정성 있고 또 지금 대표도 좀 불안하잖아요, 여론이. 그래서 대표 입지도 좀 강화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2번 타자 김기현 대표 이미 정계 은퇴라는 그러니까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는 각오까지 다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그런 고민 혹시 하신다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민을 좀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해보셨군요. 답변을 받은 건 아닌데요. 아무튼 대화 나눠보셨어요? 아니요, 나름 나눠보셨군요. 메시지를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근데 하 의원님 결단에 조금 이제 삐딱한 시선 보내는 분도 계세요. 야당의 박지원 전 의원 어제 출연하셨는데 그 대통령 친구인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피해가지고 일종의 자리 내주기처럼 수도권 오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두세 달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지역구 부산을 사수한다고 그랬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가 12년 있었기 때문에 해운대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지들한테 미디어를 통해서 통받듯이 하는 거는 매너가 아닙니다. 동지에 대한 에티켓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가 결단 발표하기 전에 D-Day 전에 또 너무 일찍 하면 또 보안이 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제가 하루 전날 부산 내려가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보안 유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 후임에 누가 오겠느냐 한 이야기를 이제 당하고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서울 출마 선언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저 전에 삼선 이제 안경률 의원님이 저한테 첫 출마자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제가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에 첫 출마하는 사람. 그 조건으로 거셨어요? 내 후임은 그렇게 해달라? 제 발표문에 나옵니다. 이곳에 처음 출마하는 도전자를 정치 첫 도전자. 그러면 석동현 처장은 여기 이미 그러니까 제가 도전했던 그분들을 분이잖아요. 배제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자동 배제네요.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 결정하시겠죠. 당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도 삼선 뒤 선택하시면 또 당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런 조건을 거셨기 때문에 뭐 대통령 친구가 올 거다 이걸 이래서 자리 비워준 거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건 뭐 알겠습니다. 본인의 소위 요즘 애들 말로 뇌피셜이죠. 어느 지역구 정하셨냐는 질문은 뭐 드려도 답 안 하시죠? 아니 그거보다도 예. 좀 고민을 하려고 하다가 예. 강서구 선거를 보고 예. 고민해봐야지 의미가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격차가 이게 있어요. 이제 기본 지지율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다가 개인 지지율이 플러스 돼서 이제 그렇죠. 승산을 따져보는 건데 그렇죠. 기본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 그 대표적인 지표가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하면요. 안 돼요, 그냥. 거의 이제 영남권 같은 강남 아니면.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 험지예요. 그래서 지금 내 고민의 중심이 어느 지역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기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총선의 전략을 새로 짜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럼 뭐 정청래 의원이 내 지역구에 뭐 하태경이 아니라 뭐 한동훈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 진지한 고민에 지금 그 숙제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당 지지율이 일단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올라야 어디를 가든 의미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럼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 당에 대한 이야기. 지금 당이 강서 보궐선거 후에 정말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술렁술렁하고 있는데 중진들 험지 출마 바람은 안 불고 신당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렇죠. 되레 신당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 신호탄은 유승민 전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그제 12월 마지노선, 그러니까 12월까지 변화를 촉구해보겠다, 기다려보겠다. 하지만 그 다음은 떠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시면서부터인데요.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이대로 그냥 비명 행사하진 않겠다 이런 발언도 했고 그 두 분 나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당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준석 미워하는 건 알겠는데 이준석 수용은 못하더라도 이준석 아이디어는 수용을 해라. 유승민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일리 있는 말씀 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승민 제안 중에 수용할 건 다 수용해라. 그러면은 그분들 탈당 명분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요? 예를 들어 이준석 뭐 얼마 전에 쭉 발표를 했잖아요. 기자회견. 그 아이디어 중에서 그 뭐 홍보부도 문제. 홍보. 철회해라. 동상 이전하는 문제. 홍범도 장군이 흉상 문제. 이런 거 철회하고 그리고 이준석 때 혁신위가 있었어요. 최재형 혁신위. 있었죠. 그 아이디어 대체로 대폭 수용을 하고 그 아이디어 중에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 못 나간다. 본인이 어떻게 나가요? 본인이 제안했던 게 다 수용이 됐는데. 변화를 촉구했는데 그 변화를 들어주면 촉구를 그렇죠. 들어주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걸 안 들어줘서 나가면 그럼 본인이 욕먹겠죠. 본인이 하자는 거 하는데 왜 나가냐. 하는데 나가진 못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 만약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수용이 안 돼서 나가게 되면 그 파괴력은 얼마나 있을 거라고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심평 변호사는 과대망상이다. 30석 과대망상이다 이랬고 김민수 당 대변인은 당 지지율이 그분들 나가면 3, 4% 오를 거다 이랬고 반면에 윤상현 의원은 그분들 파괴력 엄청날 거다. 수도권은 정말 위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수도권 전 윤상현 의원 어제 이야기 들었는데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요. 우리 본인들이 많이 당선되게 하는 그런 힘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당을 떨어뜨리게 하는 힘은 충분하다. 1, 2% 박빙으로 떨어진 데 굉장히 많잖아요. 수도권은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한 2, 3%는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도 좀 냉정하게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게 이준석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원래 싫어하는 사람하고 연합 정치를 합니다.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그런 거죠. 손 잡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이제 비전이 같고 목적이 같고 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거 연대하고 단일화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연합 정치를 해라. 연합 정치를 세력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도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 정치를 하라는 거죠. 연합 정치라는 건 또 어떻게 하지 연합 정치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혁신을 맡게 되면 뭐 이준석과 아주 가까운 사람
한 사람 반드시 넣을 겁니다. 아, 혁신위원으로? 예, 예. 예를 들면 천하람 위원장 같은 사람? 뭐 누군지 예를 들면 또 김재석, 뭐 이제 김용태, 그분들이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기 뭐 넣을 것이다. 그렇죠. 신정이 되면. 예. 그런 식의 연합 정치를 펼치겠다. 그리고 뭐 유승민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도 있잖아요. 이번에 유이동 의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것도 예. 연합 정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뭐 그분은 지금은 이제 친유계는 아니긴 해요. 아니 유이동 뭐 의원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아, 이제 그래요? 당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통 큰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용인, 뭐 허은하 의원도 있고 이런 천하용인 중에 한 명 정도를 상징적으로 혁신위원으로 앉히는 그 그분들 정도의 탈당 못하게 할 파격. 겁니다, 제가. 아, 탈당 못하게 할 탈당 거예요. 못하게 할 겁니다. 혁신위원장 대신. 탈당 명분은 안 줄 겁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하겠다 그러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탈당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힘들죠. 그분들 아이디어가 당에서 다 수용이 되고 실천이 되는데 무슨 명분으로 또 정치를 잘 아시는 분인데 알겠습니다. 정치 빠꼼이들인데 그 두 분 다. 빠꼼이들인데. 그나저나 이번 총선에서 이제 여당의 변화만큼 중요한 건 대통령의 변화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게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의 얘기예요. 분석이에요. 대통령의 최근 행보 이건 뭐 변화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변화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대통령하고 가끔 소통한다 그러면 안 믿으시는데 제가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제 문자를 넣습니다. 문자를 넣고 지난번에 이제 반국가 세력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했을 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종북 척결로 가나 이러면 안 돼. 제가 이제 대통령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념 중요한 거 저도 잘 아는데 반국가 이념이 아니라 꼭 필요하시면 민생과 연결시키십시오. 반민생 이념. 그래도 뭐라고 답하세요? 이제 그때 이제 대통령 답변을 보고 대통령도 뭐 아신다고 생각한 게 좋은 이념에 이제 좋은 이념이 필요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자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념과 민생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분이. 그건 아니었다. 그래서 금방 이제 이념만의 정치가 아니라 이념만의 정치가 아니라 민생 정치로 넘어오겠다. 최근에 반성이란 단어를 연 이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생각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사실 민생 정치로 넘어오는 중요한 지금 이제 매개고리가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국민들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지금 당장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신 거잖아요. 그래요.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은 국정기조 변화로 봐야 하느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냐 요 얘기하다 넘어왔는데 변화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정성도 있고 저한테 하신 말씀 이념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거기 다 함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말만으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행동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 무슨 행동이 있느냐 이것 하나와 또 야당 대표와의 만남 이거를 변화의 어떤 기준으로 보겠다. 그렇죠. 야당 입장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그럼 좀 국민한테 지는 정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 만나야 된다 여론조사 해보면 절반이 찬성을 하고요.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못 만나겠다고 한 1대1로 못 만나겠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체포동의안 구속심사 이건 행정부랑 연결돼 있잖아요. 검찰이 어쨌든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제 구속영장 더 이상 안 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로 재판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건 상권 분립으로 대통령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이해 충돌 여지도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건이 됐다고 봅니다. 여건이 됐다고 보세요? 이해 충돌 여지가 없죠. 그 전에는 왜냐하면 행정부 수장이 자기 밑에 이제 행정부에서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해 충돌 소지가 있었죠. 그 부분이 해소돼서 여건은 됐어도 대통령이 그 결심을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하셨기 때문에 국민한테 지셔야 된다. 국민의 여론이 그러하다면 거기에 따르셔야 된다. 지셔야 된다. 국민한테 그렇습니다. 지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당 의원들 계속 인터뷰하면서 이 질문 많이 했는데 만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분은 처음입니다.
막상 만나게 되면 민주당이 곤혹스러울 겁니다. 아 오히려요? 예. 과감하게 만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제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된다. 그 초심이라니 어떤? 그때 만나기 싫은 사람 다 만나고 다녔잖아요.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다 밥 먹었고. 예. 왜냐하면 다음 총선 지면 예.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인 생명력은 끝입니다. 그걸 이성적으로는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거 다른 말로 하면 레임덕이죠. 그렇죠. 이제 감성적으로도 바뀌셔야 된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태경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자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영민님은 사람은 싫어도 좋은 아이디어는 수용해야 한다라고 아까 하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태경 혁신위원장 지지를 해주셨고 슈퍼맨 내 아이디어만 수용하고 이제 사람을 빼는 거죠. 슈퍼맨 박님은 혁신은 나무를 뽑아서 새로 심어야 혁신이 된다. 그리고 나무는 두고 가지만 쳐내면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험지 출마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서 하 의원님에 대한 지지 그렇게 또 말씀하신 분 계시고요. 배감성님도 그런 말씀 주셨어요. 신선하다. 근데 하태경 혁신위원장을 정말 받을 것이냐. 왜냐면 이제 좀 비주류적인 성격, 쓴소리도 워낙 많이 하셨었고. 저를 받는다면 큰 의지가 있는 겁니다. 큰 변화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살 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듣고 월요일에 어떤 발표가 나는지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월간 하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